202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관왕을 하며 영화사의 새 역사를 쓴 기생충. 이번 쾌거로 주식시장에도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기생충 제작사인 바른손 E&A 주가가 연이틀 급등세다. 과연 바른손 E&A 지금 매수 기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집중 진단하는 시간 마련했다. 네, 와이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기생충의 여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른손과 바른손 E&A 급등세,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또 바른손 E&A는 시세가 또 분출되고 있습니다. 뉴스에 팔아라라고 하는데 뉴스가 더 나올 게 있을까요?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엠뱅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바른손 E&A랑 바른손이 기생충 때문에 참 이름이 여기저기 뭐 세계적으로 펼쳐졌을 거예요. 실제로 바른손 E&A 대표가 막 그 소감도 이야기하고 인터뷰도 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 우선 바른손 E&A 어떤 회사인지 주요 콘텐츠, 영화 무엇이 있나요? 일단 바른손 하면요. 원래 문구로 시작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1985년도에 문구로 시작해가지고 94년도에 이제 코스닥 상장했을 때 바른손 카드 그리고 바른손 펜시 이렇게 합병을 하면서 코스닥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2005년부터 이제 사업을 좀 다각화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른손 엔터테인먼트 사업부를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엔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바른손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2006년도에는요. 잇따라서 계속해서 게임 업체들을 인수하면서 지금 현재는 게임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매출 비중에서 게임 비중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영화, 그 다음에 사옥 임대업으로 인해 가지고 매출 비중이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 바른손 필름을 통해 가지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그 영화 아시죠? 네. 그리고 마더 이렇게 꾸준히 영화 제작에 참여하고 있고 최근에 봉준호 감독과 마더를 인연으로 계속해서 지금 기생충까지 계속해서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마더 그리고 뭐 놈놈놈 여기에다가 기생충.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를 제외하면 흥행을 또 실패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은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2019년도의 실적은 어땠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생충 흥행은 맞지만 네. 바른손 E&A를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게임 산업의 매출 비중이 아까 높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게임 산업의 매출이 굉장히 저조했고 산업 자체가 저조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기생충 이외의 영화 실적도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게임과 영화 실적이 전반적으로 다 저조했고요. 또 그리고 기생충을 제작하면서 그 제작 비용들이 좀 매출에 또 포함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저조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까지 또 지난주 월요일, 지난 5월 같은 경우는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당 기간 기생충 관련해서 이제 매출로 반영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다만 이번 아카데미에서 사관왕을 하면서요. 또 뭐 미국, 북미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유럽 국가까지 계속해서 이제 흥행이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실적은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부분 또 그 외에 영화 부분이 전반적으로 다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바른손 E&A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에는 좀 제한적일 거라 보여집니다. 기생충은 성공을 했지만 여타 뭐 네. 게임이라던가 영화에서 좀 돈을 갉아먹었기 때문에 제작비를 갉아먹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적은 좋지 않았다. 기생충의 해외 판권 수익은 이제 올해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그런데 좀 눈에 띄는 사안이요. 지금 시장에서 기생충 관련 대장주는 이상하게 바른손이에요. 그러니까 바른손 E&A가 아니라 바른손이라는 거죠. 도대체 바른손은 어떤 기업이고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급등하면서 상한가에 직행한 것일까요? 그러니까 바른손 E&A의 지분을 1.87 가지고 있고요. 또 자회사라 보시면 돼요. 바른손 E&A 자회사라 보시면 되는데 바른손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우리가 5월이었죠. 5월에 기생충이 1,000만 관객이 돌파했을 때 그때는 바른손 E&A 같은 경우는 80% 주가 상승이 나왔고요. 바른손 같은 경우는 40% 정도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총 자체가 워낙에 작고 거래가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바른손이 더 강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게 만약에 기생충 효과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보면요. 바른손 E&A가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바른손 같은 경우는 게임 그리고 또 외식 프랜차이저 업체죠. 그래서 베니거스를 2010년도에 인수해가지고 외식과 게임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곳저곳에 물어봤어요. 바른손 ENA의 지분 1.87%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매력도가 이렇게 크다면 사실 대장은 바른손 ENA가 돼야 예. 되고 상한가도 먼저 갔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라고 여쭤보니까 많은 분들이 바른손이 움직이기가 편해서 네. 그러니까 몸집이 좀 작아서 맞아요. 변동성이 그래서 크기 때문에 대장 역할을 맡은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추후에는 이제 바른손 ENA가 실질적인 대장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네. 실질적으로 1,000만이 돌파했을 때도 바른손 ENA가 주가가 더 강하게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저는 근데 이게 여파가 계속적으로 주가에 반영되기가 단기적으로는 슈팅이 나오고 또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클라이막스는 오늘 오후장 또 늦으면 내일장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실적으로 반영되기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기생충이 뭐 봉준호 감독에 대한 몸값이 올라가고 계속해서 봉준호 감독에 대한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겠지만은 이 바른손 ENA 자체 주가 그리고 바른손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테마성으로 엮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빠르면 오늘장, 늦으면 내일장 정도가 좀 클라이막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또 내일까지 슈팅이 이어진다면요, 바른손 ENA가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정말 이게 장기적이 된다라고 네. 했을 때는 바른손 ENA가 기생충 관련해서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기생충과 관련해서 사실 앞으로도 돈을 받을 곳이 많아요. 이제 네. VOD 서비스도 이번에 아카데미 시상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탔기 때문에 네. 좀 많은 분들이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와 함께 아직 영화가 배급 안 된 국가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판권도 판매해야 되고 경제적인 이 거둘 것들이 많은데 추후에 예상되는 규모는 한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네. 한한령 이후에 3년 만에 중국에서 이제 상영이 확정됐고요. 그리고 또 미국이 처음에 북미에서 시작됐을 때 상영관이 3개밖에 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는 거의 1,000개가 넘어서고 있고 또 유럽에서 계속해서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이탈리아,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 전역 또 남미까지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관련 정보들 또 그 이후에 추후적으로 또 VOD 서비스까지 이어진다면요.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고 또 판권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경제적이 보다는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영화 산업 전반적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좀 교두보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기생충 관련해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바른손이나 뭐 바른손 ENA가 주가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으로 상승해 나올 가능성은 좀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지고요. 바른손 이후에도 꾸준하게 뭐 봉준호 감독과 차기작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기생충 하나로만 봤을 때는 주가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또 그리고 이후에 기생충 이후에 VOD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폭발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라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신제품이라던가 이제 신작에 대한 효과가 나와준다면 사실 이번에 인터뷰에서도 그랬어요. 봉준호 네. 감독이 한 2개 정도의 신작을, 네, 차기작을 맞아요. 준비하고 네.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또 바른손 ENA와 손을 잡는다면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그때는 가늠해 볼 수 있는 거죠? 예, 맞아요. 그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 수상을 하고 나서요. 네. 예, 그리고 수상 소감에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도와준 바른손과 CJ 엔터테인먼트 감사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봉준호 감독 같은 경우는 좀 인연을 굉장히 좀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봉광호 감독의 페르소나라고 불리는 송강 감독과 계속해서 영화를 이어가고 있고 CJ ENA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도에 살인의 추억을 시작으로 마더, 설국연차, 기생충까지 꾸준하게 지금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배급 또는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른손 ENA도 마찬가지예요. 영화 마더 때부터 이어져 왔던 인연으로 추후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도 분명히 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제 봉준호 감독의 여파가 좀 크지가 않다고 말씀드렸던 게 봉준호 감독의 평균 작업 패턴을 보면요. 네. 짧으면 5년, 6년이고요. 또 길면 8년에서 9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봉준호 감독의 효과를 노리려면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테마성으로 아까도 똑같아요. 예,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기생충 효과와 또 차기적으로 봉준호 감독의 차기작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릴 거로 보여진다. 다만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직접 또 바른손 ENA를 언급했고 또 CJ ENA를 언급했기 때문에 추후 또 제작하는 영화들이 또 연달아 또 성공을 했을 때는 또 단기적으로 또 꾸준히 상승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이에요. 바른손 ENA, 바른손. 그동안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실제로 아마 아카데미 수상 소식이 나오자마자 그냥 매도하신 분들은 지금 너무 아쉬울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바른손 ENA 22% 급등, 네. 바른손은 상한가입니다. 네. 보유자 입장에서 한번 세워주세요.
일단 보유자분의 예전부터 2019년 5월에 매수하시지 않은 분들이라면 네. 지금 다 웬만하면 다 수익 중인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수익자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 절반 정도는 좀 수익 매도하고요. 내일까지 좀 지켜보자. 다만 매수가를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일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왔을 때 매수가를 익저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는 지금 구간에서는 좀 자제하고요. 제가 이따가 대안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주로 이제 바른손 ENA는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만 대응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네. 처음 방송할 때 네. 에코프로비엠 이야기를 하면서 네. 에코프로비엠을 쫓아가는 것도 좋지만 이노마트리를 매수해 보자라고 했고 실제로 네, 목표가 18,000원을 달성을 했거든요. 예, 맞아요. 에코프로비엠을 들어가기 부담스러운 분들에게 이노매트를 말씀드렸는데 바로 1거래일 만에 바로 목표가를 터치하면서 8에서 한 9% 정도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을 끝까지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 적당히 수익이 났을 때 팔고 나오는 것도 시장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돌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적당히 바른손 ENA로 수익을 네. 내신 분이라면은 뭐 네. 기생충 관련 또 다른 종목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 종목도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바른손 ENA를 지금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네. 컴퍼니 K라는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작사가 바른손이고 또 배급사가 CJ ENA입니다. 그리고 투자사가 어디냐면요. 컴퍼니 K라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12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사실 기생충 제작비를 봤을 때 135억을 했기 때문에 12억이라면 10분의 1 정도를 투자를 한 거고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컴퍼니 K가 계속해서 지금 투자했던 회사들을 보면요. 지난번에 극한 직업, 오. 잽박이 터졌고요. 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투자하는 회사마다 손익분기점을 다 통과합니다. 돈, 엑시트, 봉오도 전투 다 투자하는 회사마다 다 손익분기점 통과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극한 작업 이후로 또 지금 다시 한번 기생충이 다시 한번 잽박이 터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 종목, 비슷한 종목으로 비슷한 사례를 들자면요. 대성창투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2014년 7월에 명량을 투자해서요. 그다음에 66%, 8월 달에 66% 이상 급등이 나왔었고 그 이후에 12월 달에 국제사회라는 그 황정민 주연이었죠. 네. 예, 국제사회라는 영화가 연달아 잽박이 터지면서 주가가 거의 바닥 대비 7월 기준으로 거의 2.5배 이상의 급등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워낙에 지금 컴퍼니 K 같은 경우는 주가적으로 바닥 구간에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기생충 관련해서 바른손 ENA, 바른손 같은 경우는 이미 5월 달에 1,000만 가게 돌파했을 때 급등이 나왔던 사례가 있었었는데 컴퍼니 K는 지금 아직까지 바닥 구간에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컴퍼니 K를 지금 매수하면은 오히려 지금 바른손 ENA랑 바른손을 매수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던 분들은 컴퍼니 K가 대안체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가격이요. 지금 저희가 네. 스탁이 좀 늦게 반영이 되는데 9% 정도 급등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갑자기 올랐어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좀 흔들리실 것 같아요. 목표 주가 네. 어디로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아까 오기 전에 네. 가격 자체가 워낙에 좀 저렴한 가격이어가지고 아까 목표가를 8,000원을 잡아드렸는데 네. 8,000원 왜 잡아드렸냐면 이제 단기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8,000원 저항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8,000원 돌파 여부를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했을 때 익저가를 잡고 내일까지 네.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른손 ENA 그리고 또 이런 기생충 관련 종목들은 내일까지 여러분들이 지켜보시고 내일이 아마 클라이막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오늘 또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매수가를 익저가로 잡는 포인트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컴퍼니 K 지금 또 10% 넘게 오르면서 예. 장중에 8,07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 종목을 가지면서 김준호 매니저 종목 잘 보는데 하신 네. 분들을 위해서 오늘 무료 방송을 하고 또 깨알 어필하시죠. 4시에 네. 매일매일 4시에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시장이 계속해서 변동성 나오고 있고 오늘은 2차전지 섹터가 올라갔는데 2차전지 섹터가 계속해서 올라가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단기 고점으로 어느 정도 판단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일 올라갈 수 있는 종목과 섹터 그리고 또 이번 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을 챙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꼭 많은 분 참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